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경제 뉴스를 살펴보죠. 트럼프가 23일인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 페드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 그다음 유가를 인하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요. 페드 파월 의장에게 강력한 입장을 낼 것이다. 금리가 최근에 5.25에서 5.5%까지 이렇게 상승하다가 다시 4.25에서 4.5%로 이제 1%포인트 낮아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은 페드의 독립적인 정책 운영이 대통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페드의 영역만큼은 대통령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꾸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얼마까지 인하를 하는 것이 맞냐? 금리 인하의 여지가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실업률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금리가 여기까지는 내려가 줄 수 있다. 이 공간의 여지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5에서 3.4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제 내려가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인 관점 월봉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최대 여기까지 내려가도 2.5%까지 금리를 미 국채 금리 이쪽으로 이제 내려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3% 초반이나 그렇죠. 2% 후반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겠죠. 있으나 어, 그 이상 내려가기는 좀 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금리를 인하를 시키면 분명히 이제 돈의 양이 많아지고 물가는 크게 올라갈 건데 그리고 관세도 계속 부과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언밸런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물가도 올리겠다. 물가가 앞으로 계속 상승이 되면은 결국 금리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언젠간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린다면 분명히 기회가 오게 되죠. 네, 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되죠. 그 상황에서도 계속 트럼프가 이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압박을 계속 시사하지만 이것은 결코 좋은 신호, 우리에게는 좋은 신호지만 미국 경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투자의 기회는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종식을 위해서 유가 인하를 요구한다는데요. 유가를 하락시키는 압력을 더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을 확대를 시킨다면은 이렇게 말한 근거가 뭐냐면 결국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 러시아는 거의 수입의 80%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이 석유에서 나오고 있죠. M2인가? 아마 그 석유를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거의 뭐 중국이 그 최대의 판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가가 어차피 가격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중국도 싼 곳을 이제 찾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그런 부분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지 않냐. 이 부분은 유가 월봉인데요. 유가 월봉에서 차트는 지금 어, 어떤 신호를 보여주고 있냐면 상승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선물 때 마이너스 40.32까지 간 부분이고요. 이건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그 월봉 가격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하락할 기미는 그다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은 트럼프가 좀 오버하지 않는 부분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유가 하락을 뭐 자기가 압박을 한다고 해서 유가가 하락되고 뭐 유가가 상승되고 그 자유경쟁시장 체제에서 그러니까 미세 조정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변화시킨다는데 이건 사실 조금 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그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부자죠. 예. 그가 이 비트코인을 선호한 이유는 세금을 꼭 현금으로 지출해야 되냐, 혹은 뭐 현금 지출이 있어야 하냐 이런 부분인데 그가 내야 할 이러한 돈들 이러한 것들이 과세 당국에 이제 포착되기 때문에 사실 뭐 세금을 계속 뭐 내고 싶지 않다면 그러니까 그 지하 경제
그러니까 암묵적인 그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을 계속 선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세는 내고 있지만 비트코인 거래를 한다는 그 자체가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 당국에.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이기도 하죠. 관세 인상, 그다음에 금리 인하. 그러니까 물가는 반드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주장한 대로 가자면. 그 다음에 또 트럼프는 AI에 관련해서 여전히 그 머스크 CEO의 인공지능 투자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동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출생 시민권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출생이 미국에서 일어나면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주의죠. 시민권을 제한시킨다라는 행정 명령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위헌이라며 다시 또 항소를 밝혔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그 미국에 가서 속지주의의 혜택을 누리려고 미국에서 출생을 하고 시민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1929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금리와 금 보유를 위한 금리 정책이 언밸런스 난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